안녕하세요. 감자바 상담 사례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춘천고 교사 김도경입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감자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서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실제 대입 상담이 이루어질 때 선생님들께서 또는 학생들이 하는 여러 질문들을 토대로 감자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두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감자바 프로그램을 다른 대입상담 프로그램이나 기타 사설 프로그램들처럼 성적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보통 성적만 입력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감자바를 많이 쓰셨던 그리고 앱을 많이 이용했던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에는 성적만큼 많이 확인했던 부분이 바로 비교과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확인이 되려면 이 감자바 자료 등록 프로그램에 이 비교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잘 업로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시에서도 또 비교과 영역을 정량화해서 반영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까지의 자료들을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꼭 잘 업데이트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아이디를 등록하는 일인데요. 실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좀 사례로 들어보려고 해요. 저는 학기 초에 담임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아이디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엑셀 양식 내려받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엑셀 양식을 내려받으신 다음에 1시간 안에 아이들이 자신이 기존에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했던 아이디를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면 이걸 선생님들께서 업로드만 해주시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엑셀에다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오타가 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별로 많이 생기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부모님들의 경우에 사실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앱을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더니 이제 일부 어머님들께서 이제 신청을 하셔서 저는 그 신청해 주신 어머님들께 절차를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번거로운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지금 저희 학교에 이 학부모님들께서 신청하셨던 그 분들의 아이디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을 다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아이디를 생성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생성을 해주신 다음에는 선생님들께서 이 아래 연두색 박스에 보시면은 앱으로 전송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으로 전송을 하는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데이터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전화를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약간 번거로운 점들은 있겠지만 또 그만큼 만족도는 좀 높았던 기능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기 초에 좀 시간을 들이셔서 이 작업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접 상담을 하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저희 학교에는 이제 3학년 담임을 처음 맡게 되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요. 첫 상담 때 어떤 자료로 상담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가 취합했던 수시나 정시 대입 결과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 전년도 수박책 실전편이나 기본편들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자료는 본격적으로 대입이라고 하는 거를 준비를 할 때 이제 저희가 많이 다뤄볼 그런 자료들이고 사실은 학기 초에 아이들과 처음 상담하면서부터 너무 대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아이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저는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 저는
감자바의 상담 관리 메뉴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자바 상담 관리 메뉴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또 비교과, 추천 대학의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시면서 기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상담 영역에 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진로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다른 기타 영역까지도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아래에 상담 일자에 맞춰서 누적이 가능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삭제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 관리에서 보였던 비교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상담 관리에는 지금 여기처럼 상담 부분에는 출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져 있고요. 그 아래에는 봉사를 이 친구가 몇 시간 어디에서 했었는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과 세특 내용인데요. 학년별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셀이 작은 글씨로 나와져 있는데 이제 여기에 선생님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하나의 창이 떠져요. 그래서 이 스크롤을 내리시면서 이제 이 학생의 그 학년, 그 학기에 어떤 과목에 어떤 교과 세특을 이제 교과 세특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수상 경력도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학교 행사에는 얼마만큼 또 참여를 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체 활동의 경우에도 자율활동, 동아리, 그리고 진로 활동도 다 세부 내용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학생들이 앱에서도 조회를 해서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3월 처음 상담하실 때 좀 많이 힘드시고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대학과 관련된 용어, 또 전형, 뭐 결과 이런 거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지금 올해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상담을 하기엔 사실 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전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이 감자바 상담 관리를 통해서 학생별 특징을 파악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록이 좀 남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선생님들의 개별 일지이고 그리고 추후에는 이것이 다 삭제가 가능하고 또 다른 상담에 또 활용도 가능하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은 학생들로부터 받게 되는 질문입니다. 1회고사를 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매번 이제 교실을 갈 때마다 선생님 저 중간고사 뭐 1회고사로 제 등급 몇 등급 정도까지 나왔어요. 뭐 등급 컷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선생님 알고 계세요? 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학교 내신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매 시간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텐데요. 감자바에는 중간고사 메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다 보이는 건 아니고요. 보통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주시는 관리자 컴퓨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담당 선생님께서 중간고사 엑셀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 보기를 누르시고 그 후에 나오는 자료들을 학년 교과 선생님들께 배포를 해드리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항목이 전체 성적이라는 항목인데요. 1회고사 전체 교과의 성적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학생들의 원 점수, 그리고 평균점, 표준 편차, 등급, 석차와 백분위, 그리고 지점수까지도 결과를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옆에 보면은 스크롤이 엄청 길게 내려져 있는데 그래서 모든 교과에 석차들이 쭉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탭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탭은 교과별 고사의 평균값과 중간값을 알 수 있도록 한 그런 과목별 분석 메뉴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정규분포에서의 중간값과 그리고 상위 하위의 25%의 성적까지도 확인이 좀 가능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1회고사 본 뒤에 점수 분포도를 좀 한번 보시고 2회고사 난이도 조정에도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독서 과목에 있어서 최고점이 지금 현재 40점이거든요. 근데 이 4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1등급에 40점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13명인 거예요. 근데 같은 이수자인 252명이었던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급이 10명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사실 독서 과목이 좀 많이 쉬웠던, 그래서 1등급을 13명이나 받아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2등급의 인원이 조금은 줄어든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1회고사 분석을 한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2회고사를 출제를 하실 때 이제 얼마만큼의 난이도를 조정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신이 중요해진 만큼 이제 난이도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표를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탭에서는 아까 두 번째 탭과 유사한 기능이긴 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아이는 1등급, 2등급 이런 등급 컷의 점수가 좀 더 가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개별 성적이, 학생마다의 개별 성적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1회고사가 끝나고 이제 2회고사 상담을 대비하시면서 학생들 전체에게 좀 보여주시기 편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1회고사가 끝난 다음에 교과별 등급컷 성적을 이제 정보부장님께서 한 시트에 이렇게 모아서 각 전반에다가 배포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학반별 보고서라는 자료인데요. 아마 담임 선생님들께서 개별 상담하실 때 가장 유용하게 쓰실 자료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저희 반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1번 학생의 독서 점수가 이제 원점수가 4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이고 이제 이 등급이 몇 등급이고 그리고 점수차라고 하는 것은 상위 등급과의 점수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현재는 중간고사로는 4등급인데 이제 3등급과의 차이가 0.24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3등급이 되고 싶다면, 내가 2등급이 되고 싶다면 2회고사 때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개별 성적이 공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1대1 상담하실 때 좀 다른 학생들의 정보는 좀 보호해 주시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는 약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이제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과목별 점수, 구간별 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신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기가 무섭게 교과 등급 알려달라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감자바 중간고사 메뉴에서 석차와 상위 등급 간의 점수차를 안내해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는 2회고사 준비에도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대학별 내신 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2 대입에서 지역 균형이나 학교장 추천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런 대학별 내신 산출을 찾으셨던 부장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부장 선생님 아니더라도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학급 학생들의 내신이 이제 석차 순으로 쭉, 학번 순으로 쭉 나와져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예, 저희 경우에는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출력을 해서 파일철에 보관을 하고 아이들이랑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기능이 이 감자바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바의 석차 연명부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성적을 쭉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학명이 지금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전형 유형, 세부 유형, 그다음에 계산을 누르시면 학생들의 성적이 석차 순대로 쭉 나와져 있습니다. 이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자세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우리는 석차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석차와 그리고 옆에 있는 좀 눈에 보이기 쉬운 1등급에서 9등급을 얘기하는 그런 산출 등급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학이 학년 반영 비율을 어떻게 두었나 또는 교과별마다의 반영 비율 그리고 단위수를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환산점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대학 같은 경우에도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석차는 쭉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지만 산출 등급에서 보시면 지금 5등 학생부터 8등 학생까지의 성적을 봤을 때 2.01, 2.0, 1.87, 1.89 이런 식으로 등급으로는 오히려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경희대의 산출 점수로는 점수가 높은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점수대여도 지금 예를 들어서 6등 친구인 2.0과 10등 친구인 2.0의 학생은 똑같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경희대의 산출식으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한 성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이 대학에서 어떤 산출 점수를 받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같은 대학이더라도 또 전형에 따라서 환산 점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강대가 논술 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을 이제 반영하는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강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 산출 방식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논술 전형에서의 내신 산출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석차가 1, 2, 3, 4, 5, 6, 7, 8, 90 그리고 산출 점수가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성적이 나와져 있다면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100점은 딱 한 명 그리고 99.8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금 동일한 점수로 이렇게 한 3명 정도가 나와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2022 대입에서 진로 선택 교과들의 내신 반영이 좀 대학마다 많이 달라서 상담하시면서 많이 어렵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막 대학별 내신 성적 환산하고 산출하고 할 때마다 이게 과연 맞는 성적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되게 여러 프로그램들을 비교하면서 저는 확인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핫했던 이제 고려대의 경우를 저는 좀 많이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 반의 경우에 이제 1등의 학생이 산출 등급은 1.17 그리고 산출 점수는 79.722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사실 이 친구가 다른 대학의 경우에는 1.08, 1.09 정도 받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려대의 경우에는 이 진로 선택 교과 때문에 성적이 많이 좀 떨어지겠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게 얼마만큼일지가 좀 궁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제 진짜 왜 이런 건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또 의심인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대학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수시감자바 들어가셔서 고려대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고려대 서울 캠퍼스의 내신 반영 방법에 대해서 쭉 안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1등급인데 이때 이수자가 몇 명이어서 조정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까지가 나와져 있고 이제 이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그 결과로 교과 성적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런 79.72라는 성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석차 나와 있는 석차 연명부만 보시지 마시고 궁금한 그런 대학들은 이렇게 직접 대학에 들어가시면 내신 반영 방법도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져 있으니까 이런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급별 내신 석차 영면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은 데이터입니다. 가급적 여기 석차 순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쭉 이제 아까처럼 막 석차 순으로 나와지거든요. 네, 이러면은 학생들이 상담할 때 좀 많이 예민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학반 순으로 번호 순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정렬하셔서 학생들과 상담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은 자료가 됩니다. 2022 대입에는 지역균형과 학교장 추천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요 감자바 석차 영명부 활용을 하셔서 해당 대학의 내신 산출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때 반드시 등급만이 아니라 산출 점수까지도 확인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학급 석차 연명부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생 개별 상담 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궁금한 선생님들께서 이제 모의고사를 본 뒤에 또는 수능을 본 다음에 우리 반 학생들의 최저 기준 통과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를 매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제 저희가 성적표, 실채점 성적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기관 사이트들 같은 거 이제 보면서 우리가 형광펜을 칠해서 등급 확인하거나 아니면 엑셀에 색깔을 칠해서 확인하거나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희 감자바에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되게 빠르고 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자바 최저 학력 기준 메뉴에 가시면 이제 두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이제 학생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검색을 하실 수도 있겠고 모집 단위 기준으로 이거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학생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안내를 드리면 설정되어 있는 학생 기준으로 이 학생이 수능 최저 기준을 얼마만큼 통과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넓게는 이제 지역으로 서울 지역으로 하신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이 친구의 이제 성적이 이렇게 회차별 그 성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 지역에서 이 친구가 최저를 맞춘 대학들이 쭉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져 나와요. 근데 이거를 뭐 서울 지역에 특정한 대학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그 대학에 맞춰서도 이제 최저 기준을 맞춘 그런 학과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유용하게 빠르게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모집 단위 기준으로 또 학급 학생들의 수능 최저 통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메뉴를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강원에 있는 강대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바이오 산업공학부를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요 학과의 요 최저 기준을 통과한 우리 반 친구들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통과한 학생들만 이렇게 나와줘요.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게 학급 기준을 넘어서 지역 균형이나 학교장 추천을 준비하시는 그런 부장 선생님들께서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특정한 반을 구성하지 마시고 전체 반을 놓고 조회를 하신다면 이제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의 뭐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통과자들이 우리 학교 전체에 몇 명이나 있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학급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희망대학의 수능 최저를 통과했는지 이 감자바 수능 최저 기준을 통해 확인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준비하시는 부장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모집 단위 기준을 통해서 전학금의 최저 충족자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수시와 정시에서 고민하는 학생의 질문입니다. 진짜 많이 3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내가 정시로 충분히 이 대학이 진학이 가능한데 선생님 제가 굳이 수시에서 이 대학을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고 또 학생부나 종합전형을 나중에 3학년 돼서 조금 포기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또 최저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는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정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친구들과 상담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자바에는 모의고사 대비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최저 기준 봤듯이 이제
이 모의고사 회차를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대학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 그 대학에서의 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향 5점부터 하향 5점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학생의 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강원대의 경우에 지금 수능으로 이 친구는 이 배치점에서는 지금 234.5점이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234.5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5, 마이너스 5까지 조회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집 인원이 이렇게 화살표로 나와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시에서 2월된 인원까지도 조회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너의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수시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많이 해왔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그런 익숙한 면들이 있는데 정시에서는 굉장히 정시과 관련된 용어들이나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반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이제 조회를 하다 보면 이 대학은 100분위를 활용 지표로 삼고 있구나. 표준 점수를 활용 지표로 삼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도 본인들이 직접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반영 영역이 어느 정도이냐. 아니면 탐구는 1개를 보느냐, 2개를 보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이 메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약간은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2일의 정시 결과, 2일 입시 결과가 수학 가형, 나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접근의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일 입시가 수학 선택 나와 있는 그 결과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2023 대입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 메뉴를 작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들로부터 많이 받게 되는 선생님 저 수시 말고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꼭 써야 되나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모의고사 대비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의 현 위치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와 정시에서 고민하는 친구들,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친구들, 좋은 내신 성적을 가졌는데도 갑자기 막 정시로 가겠다 하는 친구들, 정말 케이스가 많은데 이 메뉴를 통해서 정시와 관련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시면 학생들도 자신의 위치를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메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감자바를 사용해서 직접 대학 진학할 때 이제 상담했던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 반의 보석 같은 아이들 두 학생들과의 이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친구가 성적도 좀 많이 다르고 지원했던 패턴도 좀 달랐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이런 사례도 있었구나 이 정도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의 소중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또 다시 상기해 보시면서 저런 상황도 생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선생님들께 한 가지 메뉴를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3월에서 4월에 이 감자바에 있는 메뉴 중에 학생부 서류 기반 모의평가라고 하는 이 메뉴를 한번 활용해 보실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봤었던 그 상담 관리의 메뉴와 좀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제 왼쪽에는 학생들의 자료들을 좀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상담 관리에서는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셨다면 이번 여기에서는 모의평가로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면서 학업 역량이라든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인성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평가를 해보시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이 친구가 어떤 면이 되게 강점이고 어떤 면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왜 3월, 4월을 추천해 드리냐면 학생들이 이거를 직접 자신의 것을 평가를 하다 보면 본인이 좀 더 자신의 자기 객관화가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남은 1학기 동안에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해보시고 학생들과 이제 진로 활동이나 아니면 담임 시간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다 하시게 되면은 저장을 누르시고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 장의 종이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메뉴가 되어지고 이제 아래에 여기 밑에 지금 잘려 있는데 장점과 보완할 점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이제 저희가 기록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학생들에게 좋다라고 생각해 들었던 건 뭐냐면요. 저희가 종합 전형에서 어떤 영역을 반영한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 반영해요. 전공 적합성 반영해요. 이러한 것들은 알고 있는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식의 평가를 한다라는 건지에 대해서 좀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직접 여기에서 이제 세부 항목으로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아, 이러한 내용이 전공 적합성인 거야? 아, 이러한 거를 지금 인성 영역이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 이제 평가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거를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들이 종합평가에서 얼마만큼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제 학생, A 학생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2.61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지원을 하려고 했던 대학을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 때가 가장 좋았어요. 3등급 1학년 때 3점 몇 등급이었고 2학년 때 3점 초반이었던 것 같고 이제 3학년 때 와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사실 이 친구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다른 영역은 좀 성적이 안 좋았고요. 이제 수학과 영어 성적이 좀 많이 좋아서 2합 5도 가능했었고 6월 모평 때 2합 4까지 나왔었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화학을 좀 좋아했던 친구여서 과탐 과목 하나가 정말 잘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정말 안 나올 때가 있어서 저는 최저 기준을 선정할 때 그 과목을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거는 제가 과탐을 넣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이 친구의 특이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학생은 화학 동아리 기장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과학 중점반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이제 과학 중점반의 활동을 토대로 화학 동아리에서 실험도 많이 했었고 과학과제 연구도 했었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식품공학과를 지원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3학년 때에도 이제 식품교과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수강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 학생과 제가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 처음 3월에 상담을 했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것이 너무나 이제 특정 대학을 자기는 지원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서울과기대는 꼭 갈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성적을 봤을 때나 활동했던 거나 그래, 네가 바라는 대학에 우리 꼭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선 용기를 줬고 이제 그게 이제 이 친구에게는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열심히 한 학기를 생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것이어서 식품 영양과 관련된 학과들은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이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험 활동은 많았는데 독서 활동이 조금은 체계적이지 않아서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독서 활동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A 학생과 여러 대학의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아마 감자바 대입 상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보실 때마다 가장 많이 보셨던 메뉴가 아마 이 메뉴일 텐데요. 보시면은 대학을 선택하시고 이제 전형 유형, 학과 검색 이렇게 하셔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도 이제 이 학생의 이 대학별 내신 환산 점수 등급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리고 이때 자신의 관심 대학이 생기면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이 아래 항목에 이 관심 대학이 쭉 누적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대교육 프로그램과 상당히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아주 원활하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이 친구 이제 요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사례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감자바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기능, 선생님들께서 정말 너무 좋다. 나는 이게 이래서 좋다. 라고 하셨던 첫 번째, 정말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장 좋은 이유. 바로 이 합격자들의 또는 불합격자들의 사례 속에서 이 학생들의 지원 패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 학생 2.61이었던 저희 학생의 저희 반 학생의 성적에 대비해서 이제 높았던 친구와 성적이 좀 낮았던 친구 두 친구의 것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반 아이보다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었던 2.46 등급의 학생의 6회 지원을 좀 참고를 했어요. 이 친구 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보시다시피 5개의 종합전형과 1개의 교과를 이제 썼습니다. 이제 1개 교과는 광운대, 여기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을 썼어요.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는 고대, 학업 우수자 전형, 높은 최저가 있는 학교를 한 군데 썼네요. 자, 결과를 봤을 때는 이 친구는 화학과 관련된 과 2군데와, 3군데와 식품과 관련된 학과를 이제 3군데 이렇게 썼는데, 이제 화학 관련된 학과는 모두 다 올킬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된 학과는 모두 최초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식품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은 좀 많이 방향성이 있게 그렇게 생기부나 자소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특이했던 것은 2.46의 내신 등급인데도 광운대를 2군데나 썼다라고 하는 점이 저한테는 좀 많이 특이 케이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광운대의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다 썼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이걸 보고 다시 또 광운대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참고해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학생보다 높은 등급대 학생이 썼던 이런 패턴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보다 이제 낮은 등급 2.70이었던 여기 보시면은 2.70의 사례 등급 학생, 이 학생의 이제 패턴을 참고하려고 상세 보기를 했더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 3개와 교과전형 2개를 지원했습니다.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는 지금 2군데예요. 밑에 교과전형, 요 전남대와 중앙대 안성캠퍼스 요렇게 이제 지원을 했고요. 다른 카드들은 다 식품공학이랑 관련된 걸 썼는데 이제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퓨터 정보통신공학과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전남대의 작년 데이터, 작년 결과를 토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어떤 적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합격 가능성을 좀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원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결과는 종합에서 이제 서울과기대만 합격을 했고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2군데, 전남대, 중앙대는 모두 다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과기대 학종을 합격을 한 걸 보면 이제 활동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생기부도 잘 나와 있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제 서울과기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대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대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합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2.70대 사례 등급의 학생이 이제 이렇게 지원했을 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를 잘 맞췄다는 것도 이제 이 학생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친구가 과기대를 이제 합격해서 되게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최저를 못 맞췄다면 아래 2대학들도 또 불합격을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아이는 마지막에 중앙대 안성의 요 식품공학부를 이 학생처럼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이제 저희 반 아이의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수시감자바를 통해 대학 그리고 학과 비슷한 성적대 친구들의 패턴을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이 수시 6회 지원이라고 하는 카드를 완성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상당히 되게 고민도 많이 되고 이제
여러 담임쌤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매번 한 명 한 명 수시 지원을 할 때마다 이 조합이 맞을까? 요거 말고 다른 걸 넣을까? 이런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저도 이제 작년 사례값들을 보고 이 친구를 살펴보고 어떤 게 맞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정답은 결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매번 드는 생각이 아이를 정말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 학생의 특징을 정말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친구의 6회 지원에 있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은 사실은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씩 올랐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6월 모평에서 최고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마지막 이 6번째 지원했던 대학이 강대, 약대 지역인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던 것도 이제 본인이 모의고사 성적이 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전형을 지원을 했었던 그런 이유가 되어지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능 날에 최저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저도 많이 놀라기도 했고 이 친구도 많이 이제 아파했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거는 그동안에 열심히 했었던 학교 생활이 빛을 발해서 정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종에 있는 모든 학종 전형의 1단계를 다 통과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의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겠다. 이제 이런 기대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과 전형부터 먼저 보시면 아까 안정으로 썼었던 중대 안성 캠퍼스의 식품공학부는 당연히 최초합을 했고요. 그리고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도 이제 교과 전형이었기 때문에 이 전형도 2차 추합은 했습니다. 그리고 학종을 봤을 때에는 본인의 일지망이었던 학교, 서울과기대의 식품공학과 여기는 최초합을 했고, 그 다음에 건대와 경희대를 조금 이제 상향 지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건데, 이게 학생들이 수시 이 기간을 지내다 보면은 왠지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준비하다 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선생님 저 이 대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가고 싶어요. 이런 대학들이 왜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저랑 건대, 경희대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건대 너무너무 가고 싶다. 갑자기 경희대 너무너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이제 이 서울과기대, 건대, 경희대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3개의 학교가 이제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고 약간 놓쳤다고 생각했던 게 이 학생이 활동했던 것도 많고 준비했던 것도 많은데 이제 면접에 있어서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소화해내는 능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학의 질문은 정말 잘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들어가면 약간 아이가 많이 겁을 먹고 기출문제라고 이렇게 가져다 줬는데 선생님 저 여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앞이 캄캄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제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많이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제 건대와 경희대가 둘 다 최초 이제 합격 발표를 했을 때 둘 다 이제 후보 13번이 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선생님들 저녁 9시까지 전화 기다리시잖아요. 저도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엄청 열심히 간절히 바랬는데 이제 건대는 3위로 끝이 났고 그리고 경희대는 정말 후보 1번으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음날 왜 저희 막 수시 2월대에서 정시 최종 나오는 것까지도 막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식품생명공학과 여기 네오르네상스 이거 막 정시로 넘어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그렇게 넘어간 친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안심이긴 했는데 정말 저로서는 아이는 이제 졸업하는 날까지도 막 선생님 저 일지망 대학 붙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은 하지만 담임 입장에서는 약간은 아쉬웠던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씩씩하고 바른 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가서도 정말 잘 지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제 또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이게 수시 지원 전에 여러 차례 상담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감자바의 사례 검색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접하실 텐데, 비슷한 등급대 지원자들의 조합을 참고를 하시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종합과 교과의 비중, 그리고 최저 기준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장 카드 중에 어떤 조합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친구의 어떤
이런 면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일찍 파악했다면 더 많은 연습을 시켰었거나 아니면 면접 비율이 조금 낮은 학교들을 제가 공략해 보거나 이런 방법들도 취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개인의 역량이 좀 다르다는 점, 그런 점들도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하실 때 좀 많이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B학생을 만나게 될 텐데요. B학생의 내신 성적은 이제 고려대 기준 1.58인 학생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등급이 국영수로 3합 6이 나오고, 그리고 사실 성적이 조금씩 올랐었을 때는 4합 8까지도 두 회의 모의고사에서 4합 8까지도 이제 나왔던 친구입니다. 이 학생의 특이사항은 교과 내신이 비교과 활동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도드라진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3월 상담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영어를 정말 특출나게 잘하던 학생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 교과다 보니까 이 친구의 영어 에세이 대회에 나갔던 그 에세이들을 좀 읽어봤는데 이제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고 표현력도 매우 좋고 영어를 정말 유려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였고요. 반면에 이제 본인이 공학도를 꿈꾸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수학이랑 물리교과의 내신이 그렇게까지 월등히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3월에 이제 요 B학생이랑 상담을 했을 때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게 아이야, 너는 공대를 가고 싶은데 선생님 봤을 때는 수학 등급이 좋아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왜 수학이 조금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1등급이 계속 나오지 않고 막 2등급도 나왔다가 막 이렇다. 그리고 물리교과에서도 내신이 계속 좋지는 않았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 실제 3학년 때도 수학 중에 하나는 2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합 쓸 때 진짜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중점반 학급 안에서도 제가 생기부를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교내 활동이 엄청 뚜렷하게 막 보였던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학 동아리를 들어서 활동을 했었고, 코딩 자율 동아리를 이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런 소인수 과정이나 공동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도 엄청 화려하게 많이 했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고급 수학 하나 듣고 말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상담을 했을 때에는 이 학생은 고려대 나는 꼭 가고 싶다. 고려대 컴퓨터학과 선생님 전 꼭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기술원 대학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봤었던 그런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을 떠올리면 이제 이 학생과 했던 엄청나게 많았던 상담들이 진짜 정말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선생님들 반에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을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네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수시 6개 카드를 마지막에 최종 완성을 할 때까지도 정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네 가지거든요. 과연 저희 아이가 경쟁력 있는 서류를 갖고 있나,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능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과연 최저 있는 것만 쓸까? 없는 것도 써야 될까? 이런 점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 왜 상위권의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좀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 전에 면접이 아이한테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상위권 아이다 보니까 과연 안정을 어디까지 써야 하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경쟁력 있는 서류일까라는 거를 사실은 3월 달에 제일 많이 고민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친구였는데요. 나는 이런 고민을 해. 나는 수학, 물리 내신이 선생님은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또 막 이렇게 활달해서 막 말을 많이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되게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도 많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본인도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선생님, 근데 저는 최저가 좀 나오는 편이어서 너무 하향으로 쓰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도 막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요. 이 친구의 생기부에서 좀 특이점이 발명품 대회 수상 경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특이했던 것이 생기부에는 한 줄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 물리학 공학 계산기를 직접 자신이 만들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통합과학 때 물리학 공식 계산기를 만들었고 이것을 2학년 때 물리학 1에도 활용할 수 있게 친구들도 활용할 수 있게 계속 버전을 업데이트했다라는 게 이제 이 친구 갖고 있었던 하나의 큰 주축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과중반 담임이지만 과학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 선생님들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 친구를 알고 계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이 학생이 상당히 머리가 좀 공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저에게 넌지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3월 초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 저는 육회 지원할 때 진짜 저에게 엄청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의 서류의 고민을 이제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친구는 3월, 4월 모의고사를 너무 잘 봐서 제가 끝까지 그 3, 4월 성적 때문에 분명히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 저희가 고대를 한 장이 아니라 2장을 썼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3, 4월 모의고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능 전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는 이제 연대 학추를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연대를 빼면 이제 기술원 대학들이었는데 기술원 대학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너무 쿨하게 선생님 그냥 한번 해보고 그때 컨디션 괜찮으면 면접 보고 뭐 괜찮지 않으면 안 보고 이러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1단계 통과 안 하면 수능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또한 쿨하게 이제 잘 준비를 했었던 그러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안정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 안정에 대해서는 이 감자바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어딜 써야 할지. 그래서 이제 B학생이 내신 등급이 1.58인 학생이에요. 고려대 지원자의 1.58이면 사실은 안정적이다. 막 굉장히 얘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장담을 할 수 있는 등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보다 높은 사례 등급이었던 1.52의 학생 패턴을 찾았는데 이 친구도 뭐 저희 아이 못지않게 꿈이 엄청 이제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4개의 종합 전형과 2개의 교과 전형 그리고 유니스트와 지스트 이렇게 기술원 2개를 썼던 학생이었고요. 이 친구는 최저 있는 학교는 고대 하나더라고요. 이제 학추로 고대 하나를 썼고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학교가 이제 연대 면접형, 이 연대 면접형 하나랑 이제 지스트, 유니스트 요 2대학이었고요. 결과는 이 친구도 꽤 활동이 많이 잘 나온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58인데 서울대랑 지스트가 불합이었고 나머지들은 뭐 추합이든 어떻게 최추합이든 다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상당히 많이 활동이 두드러진 친구였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학생의 경우에 경희대 고교연계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를 썼거든요. 최초합인 걸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이제 안정으로 1.52 친구가 안정으로 이제 이 대학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아이가 원서를 쓰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준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께서 최상위권 아이들의 성적을 또 사례값을 확인하실 때 계속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 학생들은 그 누구를 찾아봐도 이 의치한 수의회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그 육회 지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한테 친구야 너 이 정도 내신이고 너 최저 나오기 때문에 강대 수의대도 지원할 수 있거든?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는 원치 않는데 이런 걸 계속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안정적으로 이 의치한 수의회를 갈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여서 이제 얘기는 한번 해봤는데 저희 아이는 나사에 가고 싶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보다 낮은 등급이었던 학생 1.73이었던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 4군데와 이제 2개의 교과를 썼습니다. 이 중에 최저가 있었던 학교는 고대의 학교장 추천 그리고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 이렇게 2개의 대학이 있었는데 정말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1.73의 내신 성적에
학생부 교과의 숭실대를 썼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 친구는 수시에서 진짜 끝내고 싶어 했던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했었던 친구였고요. 결과적으로도 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는 최초합을 한 거로 보여지고요. 결과는 연대만 이제 떨어진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패턴에서 저희가 많이 참고했던 부분은 중대 SW 인재, 소프트웨어 학부에 추합을 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저희 학생이 중대를 2개를 쓸까 1개를 쓸까를 고민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그 1개를 쓸 때에 다빈치를 쓸까 SW를 쓸까를 고민했을 때, 그때 이제 요 패턴을 보고 참고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아이의 결과, 지원과 이제 결과고요. 저희 아이는 종합 4개의 종합 지원과 2개의 교과 지원, 그리고 이스트 계열 3군데를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고대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고, 저 또한 막 너무 욕심이 나고 해서, 이제 고대에는 저희가 두 개를 카드를 다 썼고요. 계열적 합평을 쓰지 않았던 건 할 수 있다. 우리는 수능 최저 무조건 맞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대는 이제 안정으로 하나를 쓰자라고 해서 과연 1.56이 이제 안정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지균을 썼고요. 그래서 저희 똑같이 경희대 고교연계를 저는 추천을 했어요. 아이한테 야, 고교연계로 우리 그냥 안정 쓰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생각했는데 또 여기에서는 또 이 학생이 아니요 선생님 저는 네오르를 쓰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길래 나중에 이제 학생이 원하는 바대로 이제 원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손을 이제 들어주었죠. 제가 A 학생의 사례를 말하면서 선생님들께 학생에 대한 것들, 학생의 특징을 좀 많이 봐야 되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또한 이제 이 친구의 결과를 보면서 그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요. 제가 생기부를 보고 3월에 엄청 많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수시 원서 처리됐을 때 이 친구가 가지고 온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전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잘 읽히고 정말 한 줄 써 있는 생기부의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서 잘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잘 만들었지? 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기소개서를 잘 써와서 너무나 정말 저는 담임으로서 너무 고마웠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냈던 그런 그런 내용으로 잘 서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저가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히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4.8이 나왔던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가채점을 했는데 4.8이 나왔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 상위권 이제 이 고대 쓴 친구들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수능 날이 우리 반 아이들이 수능도 잘 봐야 되지만 사실 수능 날이 고대 1단계 발표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4시 37분에 나오는데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 5시에 이제 이 고대 1단계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어떨지를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대 1단계를 이 친구가 당당히 합격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서류 괜찮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용기와 많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가채점에서 4.8이 나왔는데 실채점에서 8.5가 나와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최저 미충족으로 이제 떨어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4.8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대 학업우 수형의 면접을 보러 가려고 준비했던 그 과정이 저에게도 또 이 학생에게도 좀 정말 소중했던 추억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타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막 수소문을 했더니 뭐 태블릿을 통해서 뭐 제시문 면접 세트별로 해서 구성해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길래 저도 부랴부랴 이제 이 친구랑 수능 끝나고 준비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학원도 안 간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래 우리끼리 한 번이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랑 3일 동안 거의 한 10몇 개의 세트를 저희가 녹화를 태블릿으로 하고 녹화를 뜨고 그거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했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막 그 기출문제 사례의 정답도 막 유추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 수능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실제 면접도 갔어요. 그리고 면접 가서도
정말 너무나 잘 하고 왔더라고요. 제가 후기를 받았을 때.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뭐 이 전형은 떨어졌고 뭐 학교장 추천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소중했던 기억이었고 저는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의 진가를 좀 많이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 이스트 계열 준비할 때는 수학 선생님들께도 많이 이제 학생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친구는 단순한 그런 문제풀이의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니다. 정말 대학 이런 기술원 가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아이의 또 다른 면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선생님들께서 서류 때문에 고민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저만 잘 나온다면 공격적으로 수시 지원을 하셔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어떤 그런 감정을 갖게 했던 친구여서 정말 작년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감사하고 고마운 친구입니다. 네, 상위권 학생의 경우 수시 감자바 사례 검색의 사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교과이면서도 종합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종합이면서도 최저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을 생각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이제 상담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들이 선생님 감자바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은 또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우선 아까 초반에 나왔었던 그 학생부 기반 모의평가 기능은 꼭 3학년 때가 아니더라도 자료가 좀 더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1학년 2학기나 또는 2학년에 학기 끝나고 창제 시간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보시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 결과 기준 나의 위치라는 메뉴도 있는데요. 이 메뉴에서는 학과까지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대학과 전형을 위주로 좀 어떤 합격자들, 어떤 불합격자들이 있었는지 그 분포도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표입니다. 제가 세팅해 놓았던 학생이 강대 지역인지 기준으로는 내신이 지금 2.29인 학생이어서 여기가 이제 내신 선이 되겠고요. 학생의 선. 그리고 수능은 지금 3.83인 친구였기 때문에 이 학생의 대략적인 위치는 여기 정도 된다. 이러한 정도를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표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대학별 종합전형 평가 중점 요소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전형에서 들어가는 그런 평가 영역들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표들도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 요 자료실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려요. 교사 자료실에 가시면 유용한 자료들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 작년도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자료들을 많이 출간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다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그 교사 자료실에 업데이트 되어져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개별 상담하실 때 또는 학급의 게시용으로 출력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출력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자발의 가장 큰 이제 또 다른 기능이 이제 앱 활용인데 이 앱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앱을 직접 보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과연 감자바 앱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저희 반 아이의 아이디를 이제 빌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왼쪽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 학생의 학교, 학년반, 이름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요 왼쪽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개인 데이터 불러오기라고 하는 요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아까 이 연수 제일 초반부에 제가 앱 전송을 선생님들 데이터 앱 전송을 눌러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걸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이걸 아무리 눌러도 다운로드할 파일이 없다라고 경고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 앱 전송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성적 데이터나 이러한 것들을 받으면 이제 가운데 여기 이렇게 자신의 평균 등급이 보여지고요. 교과별 평균 등급도 교과별마다 이제 나와집니다. 이 친구는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이제 다른 것들을 좀 힘들어했던 친구였어요.
모의고사 성적도 이렇게 회차별로 잘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대의 수학교육과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 이 친구가 이제 일지망이 수학교육과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 대학을 검색을 하시고 학과를 확인하시면 이 학생의 내신 등급과 합격자 평균 등급과 상위 하위 평균까지 이렇게 안내가 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형 검색도 이제 선생님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을 하신 다음에는 이 별표를 이렇게 아이들이 클릭을 하면 자신의 관심 대학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마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자기가 관심 있는 대학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뭐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추천대학 기능도 있습니다. 추천대학 기능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했다라고 제가 후기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성적에 맞춰서 대학과 학과를 추천을 해줍니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평균 등급이 2.2등급이거든요. 그래서 2.2등급에 서울에 있는 자연 계열의 대학을 검색하면 2.2등급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대학 중에 뭐 홍대를 만약에 눌렀어요. 그럼 홍대 안에서도 어떤 학과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내 성적을 기준으로 과연 합격이 가능했는지와 관련된 것들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과 관리 영역을 보실 텐데요. 자신의 출결과 뭐 세특, 뭐 수상, 창체, 독서, 행동 발달 사항 이러한 것들을 다 조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메뉴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막 생기부를 출력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자신들의 서류를 충분히 잘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내가 3학년 1학기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도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감자바 앱을 직접 학생들이랑 많이 사용하실 때 이 비교과 관리를 정말 많이 잘 알차게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후기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 후기 작성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면접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에까지 와서 또 막 종이에다가 쓸 필요가 없이 이제 면접 이후에 학생이 바로 면접 상황들을 복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생생한 후기들을 자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 소식이나 그런 일정들 같은 경우에도 이 앱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자바가 탄생을 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서 유용한 기능들, 그리고 아직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러한 점들을 저희에게 계속 알려주셔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대입 상담을 하실 때 좀 더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큰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건강 관리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다 알찬 그런 새 학기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